가장 스마트한 질환별 Q&A 권소영 원장의 모든 클리닉.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권소영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제일 무서운 질환이 하나 있죠. 물론 암도 무섭지만 암은 뭐 치료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질환은 바로 치매입니다. 치매 1등 원인이 땡땡이다. 여러분들이 이 땡땡이 뭔지 상상도 못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비인후과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철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선생님 모시고 이렇게 이력을 봤는데 보니까 유럽 수면학회이랑 뭐 이런 데서 인증도 받고 뭐 전문 자격증도 따고 그러셨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따시게 된 건가요? 예, 그게 이제 친구들하고 독일의 맥주가 맛있다 그래갖고 아. 정말로 맞아. 정말로 시작은 그렇게 했어요. 맥주가 맛있다. 좋아. 그래서 맥주 얘기를 하다가 옆에 있던 분이 독일에서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하러 간 김에 맥주를 먹으면서 들어봤어요. 근데 저는 해외학회는 가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저희 전공의 때 보통 교수님이 해외학회 같이 가자고 하면 저는 안 갑니다. 네. 그랬는데 겸사겸사 가서 들어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저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닌데 대부분 의사 용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그쵸. 들어보니까 잘 들리고 그래서 보니까 시험을 보는데 학회는 보니까 세 개가 있어요. 세계 수면학회, 유럽, 미국이 있는데 지금은 미국 수면학회가 제일 잘 나가고 있습니다. 더 크고. 근데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유럽 수면학회가 이게 처음에 시작했던 곳이 유럽인 거죠. 그래서 수면의 대부분의 그런 용어들이 유럽 용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유럽 수면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때 수면도 많이 안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시험이 있다길래 네. 시험을 보고 정확히 따지면 전문이라고 표현하기 좀 그렇고요. 뭐 한국에서는 인증이 정도가 좀 맞지 않을까. 그래서 수면을 약간 분과처럼 일단은 시험 봐서 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랑스에 산부인과 학회가 있다면 아마 제가 가서 또 와인을 마시면서 하겠네요. 이게 수면 쪽은 사실 보면 이비인후과에서도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신경과에서도 많이 하고 뭐 그렇게 좀 두루두루 조금 하시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주로 보시는 거는 어느 쪽을 보시는 건가요? 저는 주로 이제 코골이나 불면증을 보는데요. 코골이 때문에 생기는 불면증. 예, 이름을 잘 지었어요. 우리가 코골이잖아요. 네. 그래서 희한하게 이비인후과에서는 이제 코를 많이 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면은 약간 이비인후과에서 코골이니까 그쵸. 이름을 되게 잘 지어서 대부분의 이제 그 개인 병원에서는 이비인후과 쪽에서 수면을 더 많이 보고 있는 지금 상태입니다. 네이밍의 중요성 다시 한번 더 느껴봅니다. 자, 다시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치매 원인이 땡땡이다. 그런데 이 땡땡을 선생님이 채워주시겠어요? 예, 그게 좀 연관이 있나 싶은데 난청입니다. 난청이요? 다들 좀 생소하실 텐데 의사들은 또 많이들 알고 있는데 치매 원인이 난청이 몇이냐? 제일 높아요. 그게 보면 흡연이라든지 비만이라든지 고혈압보다도 치매 원인 중에 난청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매, 그러니까 잘 들리고 난청을 치료하면 어떻게 보면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선생님.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난청이 뭔가요, 선생님? 말 그대로 안 들리는 거죠, 잘. 귀가 안 들리는 거. 맞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본인은 잘 몰라요. 이게 하루아침에 안 그렇죠. 들리게 되면 아는데 나만 빼고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은 다 저 사람 못 듣는지 아는데 나는 몰라요. 난 잘 들어요. 라고 보통 생각하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난청은 이제 천천히 진행하기 때문에 나는 모를 수 있지만 내가 느끼거나 주변 사람한테 되묻는다. 뭐라 그랬어? 조용한 데서는 잘 들어. 근데 시끄러운 데 가면 자꾸 되물어. 그럼 난청을 의심해 보셔야 돼요. 보통 진료실은 조용하잖아요. 네네. 그럼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저 선생님 얘기는 잘 들려요. 당연히 잘 들리죠. 조용하니까. 시끄러운 데 갔더니 안 들려. 그러면 난청을 의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모르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은 또 내가 얘기를 했는데 여보 이것 좀 해줘 그랬는데 그냥 딴짓하고 있으니까 저 사람은 내 말을 안 듣는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자기가 안 들리니까 자기 소리는 점점 커지고 그러면 저 사람은 저 사람 맨날 왜 화가 나 있어? 막 이상한 사람 같아. 약간 좀 이렇게 오해도 받고 그럴 수 있죠. 이게 일상생활할 때는 잘 모르는 게 그리고 생활하면서 듣는 단어들은 유추가 가능하거든요. 이 상황에서 이거 얘기할 거야. 그럼 생활할 땐 잘 모르는 그쵸?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근데 차를 타서 창문을 열고 달리거나 아니면 빨리 달렸을 때 차 안에서 대화를 못 들어. 그러니까 잡음이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잘 못 듣는다. 이제 그런 것들이 난청에 이제 내가 알 수 있는
증조들인데 하루아침에 그러진 않다 보니까 보통은 본인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난청 검사를 일부러 내가 정기적으로 가서 검사를 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주로 끌려오죠. 아, 이 집에서, 사람 안 들리니까. 엄마 일로 와봐 이렇게 해서 듣고 와서 엄마는 억울한 거야. 나 잘 듣는데. 나 문제 없다. 난 괜찮다. 근데 본인이 아는 경우는 TV 볼륨을 알아요. 자꾸 올라가요. 아, 우리 엄마 그러시는데 너무 시끄러워요. 저희 집에 가면. 아, 우리 엄마 끌고 가야 되겠네. 숫자가 써 있잖아요. 네. 팔에 놨는데 어느 순간부터 10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분들은 와요. 내가 자꾸 볼륨이 올라가요. 본인도 아시니까. 그런데 이런 난청이 왜 치매의 원인이 되는 건가요, 선생님? 이게 2020년에 란셋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학술지죠. 아주 좋은 거기에 잡지죠. 네. 올라왔는데 얘가 딱 1등이 된 거예요. 난청이. 난청이. 네, 위험 인자, 리스크 팩터 1등 난청이 딱 찍었어요. 근데 왜 난청이 연관이 있나 봤더니 일단은 소리를 잘 못 들으면 사회생활을 별로 안 해요. 그렇죠. 안 나가죠. 네, 친구들하고 가도 딴소리하고. 그러니까 안 부르지. 그냥 안 나갈래 그냥. 왜 안 나가는지 얘기 안 하는데 나가도 뭐 재미도 없고 안 나갈래. 뭐 못 알아들으니까. 네, 사회활동이 그러면 떨어지죠. 자극이 줄겠죠. 그게 일단 하나 원인이 있고 또 하나는 이 달팽이관의 기능이 떨어진 거잖아요. 소리가 들어오면 뇌 쪽으로 올라가는 진도가 약해집니다. 그러면 뇌가 위축이 되죠. 안 그렇죠. 쓰니까. 기능을 안 하겠죠. 그러다 보면 얘 뇌에 대한 자극이 떨어지게 되면 단어가 뭉개져서 단어가 뭉개져요. 그러면 단어를 잘 못 들어요. 우리가 소리 듣는 거는 듣는 거하고 분별하는 능력이 두 개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난청 검사를 하러 가면 삐 이렇게 막 그러는 그렇죠. 거고 있고 뭐 음악, 엄마 뭐 그 단어를 알아듣는지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좀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들려도 그게 단어가 분간이 안 된다는 거죠. 네, 단어가 뭉개지기 때문에 이제 뭉개지면서 뇌의 기능은 떨어지고 그리고 자극이 주니까 그 자극 자체가 뇌 자체의 자극을 줄이는 거죠. 그리고 소리에 대한 자극이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는 게 소리를 집중해서 안 듣잖아요, 원래. 그렇죠. 우리가 그냥 생활하면서 이 소리에 집중해서 살아야지 보통 이렇게 안 하거든요. 난청 있는 사람들은 소리에 대한 집중을 많이 해야 돼요. 안 들리니까 그 조그만 소리를 찝어내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렇죠. 신경도 많이 쓰이고 그러면 되게 거기에 에너지를 많이 써서 다른 활동이 좀 줄어드는 거죠. 이것까지 많이 하려고 하면 과부하가 걸리고 그러면 이제 뇌가 약간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과부하 때문에 일단은 문제가 자꾸 생기는. 그러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조금 안 들리는 거랑 뭐 난청도 뭐 조금 안 들리는 거, 많이 안 들리는 거, 뭐 경도, 중도, 뭐 중등도 그렇게 하면은 많이 안 들릴수록 치매 위험도가 당연히 더 높아지겠네요.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럴 것 같은데 뭐라고 돼 있냐면 명백히 증가한다고 돼 있어요. 난청의 정도에 따라 선형적으로 증가해요. 심한 사람, 약한 사람을 놨더니 퍼센티지가 딱딱딱딱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난청이 심한 사람일수록 치매 위험도가 같이 높아진다. 증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선생님? 4.5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배로 따지면 잘 모르잖아요. 그냥 난청은 1등이다. 근데 그래? 심할수록 훨씬 더 안 좋다. 보통 비율이 있어요. 근데 비율은 사실 환자분들한테 뭐 2배 증가예요, 4배 증가예요. 뭐 근데 그게 내일이 아니면 모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30배 증가한다 그래도 일단은 확실하게 증거하고 얘가 1등이다. 난청을 치료를 하면 그러면 치매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선생님. 그렇죠. 왜냐하면 정상하고 똑같아지니까. 단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난청을 치료해야 되는 가장 적절한 시기가 어느 정도냐면 40데시벨이라고 하거든요. 40데시벨. 기억하기 좋게 20 이상 난청, 40부터 보청기, 60부터 장애 진단이에요. 간단하죠. 20, 40, 60. 그래서 60 넘으면 사람들이 요때 낄라 그래요. 장애 진단 나왔으니까 정부에서 한 개 보조를 해줘. 맞는데 근데 60이 좀 안 돼. 58데시벨이야. 나는 한 3년 뒤에 껴야 되겠다. 60 넘으면 다 보조금 끼거든요. 때문에. 그렇죠. 느낌적으로 그리고 약간 사회적 인식이 안 좋아요. 그래, 보청기를 끼면은 왠지 내가 뭐 너무 노인이 된 것 같고 너무 늙은 것 같고 내가 장애인이 된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이 그래요, 특히. 근데 나 빼곤 다 알아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 못 듣는 거 다 알아요. 그쵸. 나만 숨기고 싶은 거예요. 못 듣는데. 근데 요즘에 또 조금해지고. 그런데 늦게 치료를 하려고 하면 잘 치료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단어가 뭉개지는 것들. 달팽이관의 기능이 떨어지면 소리에 대한 자극이 줄어든다고. 그러면 단어가 뭉개져요. 이미 다 뭉개지고 나서 보청기를 끼면 껴도 못 들어요. 우리가 청력이 떨어지는 거는 보청기로 커버하면 되는데 분별력이 떨어지는 걸 이거를 보청기가 막아주거든요. 근데 이미 다 떨어지고 나서 와서 보청기 꼈는데 안 들려. 늦게 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청기를 이렇게 사람들이 제 주변에 이제 어머니 지인분들이나 아버지 지인분들 보면 안경은 끼면 확 밝아지잖아요. 그리고 백내장 수술을 하면은
환하게 다 보여. 그런데 보청기는 낀다고 그때부터 완전히 잘 들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조정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그거를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 시기를 잘 못 견디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게 늦게 껴서 그래요. 늦게 껴서. 아까 40데시벨이면 어느 정도냐면 대화하면 크게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 정도. 대화할 때 불편하지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실제로도 잘 들으세요. 근데 그 정도 시점에서 보청기가 딱 들어오면 적응 기간이 거의 없어요. 아, 근데 그게 대화가 되는 정도에서 보청기를 선택하기에는 지금 제가 선생님 설명 듣기에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손이 안 가는 거죠. 근데 사실은 단어 분별력이 떨어지는 걸 그때부터 막아줘야 그때부터 막아줘야지 보청기가 작용을 하지. 작용을 하고. 이미 대화할 때 안 들려. 그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아,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보청기를 꼈을 때 그만큼 또 적응 기간이 오래 길어지고. 걸려요. 왜냐하면 조용한 나라에 살고 있다가 네. 엄청 조용하죠. 밖에 나가면 시끄럽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동안 안 들렸으니까 네. 조용하죠. 보청기를 딱 끼면 온갖 소음이 다 들어오는데 아. 나는 말소리만 듣고 싶어.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보청기를 끼고 말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말고 주변에 못 듣던 소음들을 들으라고 얘기를 해요. 뭐 자동차 듣다 소리, 보면, 에어컨 네. 소리, 뭐 다른 것도 다 그렇죠, 들리는 그렇죠. 거를 다 네. 들어보시라. 못 듣던 신발 끄는 소리 같은 거, 네. 발자국 소리 이런 거 듣기 시작하면 그러면 말소리가 잘 들리거든요. 그래서 말소리에 집착하지 말고 소음을 듣기 시작하면 말소리는 덤으로 들어온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좋고 늦게 낄수록 약간 차분하게. 그래서 굉장히 늦게 끼는 난청이 심한 분들은 처음에 낄 때 방에서만 끼라 그래요. 조용한 곳에서 두 명이서 대화할 때. 밖에서 나가면 너무 자극이 많이 그때는 되니까 끼지 말라 그래요. 끼지 말고. 네. 근데 보청기를 그렇게 꼈다 뺐다 하면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좀 안 좋은 습관이라고 저는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하루 종일. 결과적으로 근데 처음에 이제 적응 기간에는 좀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렇죠. 난청이 심한 분들. 심한 분들은 시끄러운 데 끼고 나가면 딱 거부감 들면 하기 싫어져요. 아우 시끄러 죽겠어 얘 미워. 빼버려. 안 할래. 막 그렇게 돈 되는구나. 주고 샀는데 환불 받을래? 환불하러 갖고 오시겠죠. 아까 비용 그 보조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보청기도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그게 나라에서 국가 보조를 받는 게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것도 그래서 우리 그 백내장이라든지 그런 거 수술할 때 렌즈처럼 가격이 천차만별이던데요. 그죠? 그렇죠. 이제 보청기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저는 되물어요. 뭐 밖에서 차 사면 얼마짜리? 차는 얼마예요? 똑같네. 다양하죠. 다양하게. 비싸다고 가성비가 2배 좋은 건 아닌데 2배 비싼 게 보청기도 비슷해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맞추는 가격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최신 모델이 있고 옛날 모델이 있고 그래서 보통은 가격은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한 100만 원대 뭐 중반 정도를 제일 많이 맞춰 쓰는 것 같고 대학병원에서는 한 200만 원대 정도. 근데 뭐 모델별로 차이는 있지만 지금은 거의 가격들이 오픈돼 있어서 보통 그 정도가 제일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거를 계속 관리를 받는 건가요? 그렇죠. 근데 보청기는 저희가 환자를 잘 맞춰주고 보청기가 시간 지나면서 얘가 알아서 해요. 안에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약하게 해주다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조금 더 강도를 더 높여주고 그걸 자연스럽게 얘가 피팅도 하고요. 보청기하고 그 소리 증폭기 차이 아세요? 모르겠어요. 소리 그러면- 증폭기는 소리만 크게 예예. 코 하는 써도 거고. 되잖아요. 어. 10만 원짜리 이런 거. 근데 그건 뭔가는 아닌 것 같아. 그렇죠. 이게 네네. 사실 보청기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큰 소리는 눌러주고요. 아, 작은 소리는 올려주는 거죠. 그러면 큰 소리를 눌러주면 내 귀를 또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그렇죠? 증폭기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더 큰 소리, 소음성 난청이 생기는 거죠. 소음성 난청이 처음에 생기지. 낄 때는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끼고 다니다 보면 큰 소리가 너무 들어오니까 나중에는 안 들리죠. 아, 그래서 보청기를 끼는 게 당연히 맞는 선택인데 좋은 보청기는 그런 것도 있어요. 바람 소리 걸러주고요. 이렇게 노이즈 말하면 캔슬링이 되는 이렇게 거야? 들리고 노이즈 캔슬링처럼. 이렇게 말하면 여기서 들리고 그런 기능도 있고 보청기는 종류는 되게 많은데 뭐다 있는 걸 쓸 필요는 없고요. 본인한테 그리고 맞는 되게 걸 그렇게 선택하면 큰 소리도 눌러주고 되게 이제 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예전보다는 크기도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너무 늦지 않게 빨리 난청 치료하기 위해서 보청기를 사용하면 결국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치매도 예방될 수 있다. 그렇죠. 저희 이제 오늘 큰 주제잖아. 주제가 치매였죠. 난청이 아니라 난청이 아니라 치매였어요. 보청기 얘기로 막 빠져나갔는데 어쨌든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 치매는 실제로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의사들은 저는 신경과는 아니기 때문에 치매가 그렇게 걱정되나 싶은데 반응을 보면 사실은 노인분들의 가장 큰 걱정 중에 하나가 치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치매 1등 원인을 제거해 주는 거죠. 보청기만 잘 끼면 다만
적절한 시기에 약간 빨리 끼는 빨리 느낌이 껴야 좋습니다. 된다. 빨리 껴서 귀를 보호해 주는 거죠. 안경하고는 달라요. 안경은 안 낀다고 눈이 나빠지진 않아요. 지금 인상 쓰거나 주름이 생길 수는 있죠. 근데 보청기는 보호 목적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보청기를 끼면은 더 이상 그 난청이 진행하는 거를 예방을 해주는. 난청은 진행하고 분별력은 살겠죠. 아, 그럼 얘가 떨어진 거는 보청기로 맞춰주면 되니까. 그래서 빨리 끼면 적어도 그 치매 1등 원인이 되는 그 인자를 하나 없앨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저희 가족분들 중에서 저희 할머니도 보청기를 맞춰드렸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굉장히 그냥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시다가 보청기를 맞추시고 나서 부작용이 있어요. 말이 많아지셨어. 욕을 많이 하세요. 옛날에 욕을 많이 하셨는데 안 들리니까 욕을 안 하셨거든요. 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런 부작용도 있고. 아무튼 뭐 네.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는 좋은 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아까 40데시벨이라는 게 보통 이제 어쨌든 난청도 이렇게 노화로 해서 오는 증상 중에 하나잖아요. 노화가 아닌 경우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젊은 소음성 사람이- 난청이나 그쵸. 그런 거 말고 예, 예. 일반적으로 이제 노화에서 오는 난청이면 그 40데시벨 정도가 뭐 60대 정도에서 오는 거예요. 이거 평균적으로. 물론 사람들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은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있고 한 느낌적으로 보면 한 50대 정도에도 50대? 종종 보이는 것 같고요. 이제 60대, 70대. 근데 요즘에 이제 이어폰 사용하고 그쵸, 연관이 좀 있어서 이어폰 사용 많이 하고 큰 소리 많이 듣고 하면 아무래도 좀 더 떨어지는. 말고.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그런 거 캠페인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어폰 사용을 너무 많이 하지 말자. 지금 자연스럽게 제가 다음 물어보려고 하는 게 평상시에 이렇게 난청을 좀 예방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소음성 난청 같은 경우는 이제 직업적으로 뭐 너무 시끄러운 환경에서 일한다. 아니면 내가 뭐 군인이어서 뭐 총을 많이 써. 그런 사람들은 뭐 귀도 보호해도 뭐 소음성 난청이 생기겠지만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난청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 같은 게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렇죠. 뭐 이어폰 있고 일단은 소리가 들어오는 귀를 좀 보호해주면 좋고요. 자꾸 뭘 하면 안 돼요. 한국 사람도 되게 깔끔하잖아요. 귀 파야지. 네, 뭐 샤워도 면봉으로 잘 하고 뭐. 그래서 아, 꼭 물기를 닦고 싶나 봐요. 저는 안 닦거든요. 그게 제일 안 네, 좋다면서요. 그게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아요. 어. 귀에 대해선 없는 것처럼 사는 게 좋아요. 얘는 없는 거, 내 거 아니야. 건드리지 말고 닦아내지 말고 그러면 일단은 밖에 쪽은 그러니까 바깥 쪽은 깨끗해져요. 자꾸 건드리다 보면 나중에 고막에도 약간 유가중이라고 하죠. 네. 그런 염증 조직이 생겨서 진물이 줄줄 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귀는 바깥 쪽은 만지지 말고 안쪽에 소리 듣는 달팽이관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다 알죠. 뭐 큰 소리 안 듣는 거, 큰 소리 안 듣는 건데 이어폰 사용 얘기를 좀 해보면 우리가 이어폰은 진짜 많이 끼잖아요. 그렇죠. 진짜 많이 끼고 우리 골전도 이어폰 같은 것도 끼고. 근데 이어폰 사용은 1시간을 넘기지 않는 게 일단 좋다라는 거고. 그럼 왜 이어폰이 안 좋냐? 소리를 우리가 달팽이관이 있고요. 이제 귀 구멍 있잖아요. 이어폰을 끼고 소리를 때리면 빵빵빵빵. 얘가 안에서 계속 돌아서 얘가 되게 빨리 피곤해져요. 네, 되게 빨리 피곤해져서 뭐 잠깐 쓰는 큰 소리 아닌 작은 소리를 잠깐 끼는 건 상관이 없는데 계속 듣다 보면 얘가 되게 빨리 피곤해지니까 세포가 죽을 가능성이 많아지죠. 실제로 우리가 큰 소리들 뭐 콘서트장이나 아니면 무슨 뭐가 폭발했다든지 그러면 실제로 얘가 기절하거든요. 우리 영화에서 나오잖아요. 수류탄 빡 던지면 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가 기절했다가 다 죽는 게 아니라 일부는 살아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소리를 계속 주면 작은 자극들이 누적돼서 일부가 더 빨리 죽을 가능성이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이어폰은 좀 적게 쓰고 듣더라도 작게 듣고. 근데 시끄러운 장소에서 골전도 이어폰을 꼈어요. 이러면 진짜 안 좋아요. 아, 더 안 좋아요. 네, 소음은 들어오는데 아, 소음은 소음대로 얘를 들어오고. 증가해서 들어야 되니까 얘는 더 크게 들어야 되는 거죠. 아, 그게 더 좋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아니죠. 저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콘서트장 가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3M 왜 이게 찍찍찍 이렇게 저기 눌러가지고서 넣는 거 귀마개를 하고 그러고 나서 콘서트장에 있거든요. 네. 귀가 너무 시끄러운 거야. 예전에는 막 신나서 나도 뛰어다니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끄러워서 그걸 못 뜨겠더라고요. 저도 이제 식당도 시끄러운데 못 가요. 그냥 그거는 조그만 데 그거는 내가 그냥 피로해져서 그런 건가요? 왜 그러지 그거는? 이거랑 상관없지만. 그 콘서트가 옛날에는 좋은 게 컸으면 이제 네. 시끄러운 게 더 불편한 거죠.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왜 선생님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영상들 있잖아요. 왜 여드름 있으면 그런 거 짜는 영상이라든지 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보면은 그 귀지 파는 영상들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막 뭐 큰 게 나오면은 되게 막 사람들이 시원해하고 그러는데 근데 실제로 그런 걸 보니까 아, 좀 내 귀를 깨끗하게 해야겠다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집에 가니까 와이프가 귀집하는 영상을 보고 아, 있더라고요. 네. 이불가인데 네. 귀집하는 영상을 보고
오빠, 저도 유튜브 하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근데 되게 재미있고 사실 뭐 오빠도 귀집하는 영상 해봐. 하라고. 그래서 근데 이게 사실은 귀지를 하는 걸 뭐 좋아할 수는 있는데 귀지가 왜 거기에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답이 나와요. 원래 얘는 강처럼 흘러요. 네. 우리가 귀 안에 먼지가 없잖아요. 그쵸. 깨끗하죠. 네, 귀 안에 누가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려놔도 시간 지나면 얘가 없어져요. 다 배출이 되는 거죠. 네, 강처럼 흘러나오거든요. 그거 왜 막혔을까요? 염증이 있으니까? 아니, 건드리니까. 건드리니까? 건드리니까 1분 나오고 1분 들어가고 아. 건드리면 또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건조해지니까 간지러니까 또 만지고 만져보니까 뭐가 있거든요. 또 만지고 싶고 그러다 보면 안쪽에 말려서 막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질병이 없다면 귀지가 안에 막히는 사람들은 근데 안 건드렸어요. 그럼 저는 거짓말하지 말라요. 분명히 건드려서 그렇게 된 거구나. 귀 안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아. 염증이 있어서 진물이 나서 막히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 별로 없고요. 그런 사람도 대부분은 자꾸 건드려서 안에 염증이 생겨서 거기서 진물이 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건드리지 않으면 그래서 귀를 뭐 판다. 귀는 그냥 둬야 돼요. 그냥 신경 끄고 살면 깨끗한데. 심지어 귀에다가 막 심지 붙여서 불도 붙이고 그러잖아요. 가끔 와요. 타서 아니요. 염증생 못 빼갖고. 와요. 그래. 큰일 납니다. 귀에는 아무것도 하시면 안 됩니다. 약간 이제 귀에서는 좀 삼종사잖아요. 난청, 이명, 어지럼증. 얘네 그러면은 난청이 치매로 유발하면 이명이랑 어지럼증도 치매로 유발하는 건가요? 그게 항상 좀 같이 다니죠. 그러면은 환자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사실이 이명이 생기면 큰일 난다. 귀 먹는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왜 나왔는지 봤더니 그런 돌발성 난청이라고 유명한 거 있어요. 갑자기 그쵸. 안 보이는 거. 우리 안 들리는 망막하면 거. 안 보이는 거고 얘는 돌발성 난청. 난청은 안 갑자기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면 이명이 생깁니다. 음. 안 들리면 이명이 생겨서 사람들이 거꾸로 하는 거죠. 이명이 생기면 난청이 생긴다. 거꾸로 알고 있는 거고 또 나이가 들면서 난청이 생기잖아요. 난청이 생기면 귀가 자극에 되게 민감해져요. 외부 자극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명 자체는 질병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증상이죠. 그렇죠. 증상이라서 되게 잘 알고 계시네요. 저희가 많이 쓰는 설명이거든요. 근데 외부 자극 그게 되게 민감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용한 방에다가 청력 검사하는 방 되게 조용하잖아요. 사람들을 갖다 놓고 무슨 소리가 나나 잘 들어보세요. 이게 1950년도에 실험이거든요. 그러면 한 90몇 프로가 이명을 들어요. 그럼 삐하거나 뭐 윙하거나 이런 소리 듣거든요. 이명은 병은 아닌데 난청 있는 사람들은 외부 자극이 없으니까 내부 자극에 민감해지는 거죠. 그걸 그래서 채워버리는 이명이 거죠. 생기는. 그래서 난청이 있으면 이명이 생기는 건 맞는데 이명이 있다고 난청이 오는 건 아니다라는 거 한 가지하고 또 한 가지는 달팽이관 옆집이 우리가 어지럼증 중추예요. 전정기관이라고 뭐 달팽이관에 돌이 빠졌다 달팽이에 빠진 건 아니고요. 옆집에 빠졌는데 전정기관이라고 얘기하면 복잡하니까. 네, 그래서 할머니들이 달팽이관에서 돌이 빠졌다라고 표현하는 게 편한 거죠. 할머니들 그냥 뭐 그냥 알아서 들으면 되니까 또 의사 선생님들은. 가끔 나팔관이라고 해요. 나팔관에 돌이 빠졌는데 그럼 저희는 할머니 알아요. 여기 전립선이 있는 거고 귀에는 나팔관이 있는 거고. 그래서 얘네들이 난청이 생기면서 어지럽기도 하고 이게 메니에르 병이라고 되게 유명하거든요. 여성분들이 되게 많이 생기는데 막 돌고 네, 돌고. 여기 안에 물 차면서 빵빵해지니까 어지럽고 이게 달팽이관을 누르니까 안 들리고 그러니까 뭐 비슷한 구역이 있으니까 얘네들이 친구처럼 지내는데 아무튼 각각의 진단명이 조금씩 다르긴 한데 여기는 다 같은 동네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게 좀 연관성이 있는 건가요? 치매랑도? 근데 뭐 난청하고 동반된 이명이라면 당연히 연관이 연관이 있을 있지. 거고요. 그다음에 이석증은 워낙 많거든요. 이석증은 뭐 치매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뭐 별개 얘기지만 이석증 자주 생겨서 되게 걱정하시는 분이 있어요. 되게 큰일 난 거 아니냐. 이석증으로 진단되신 분들은 그냥 생활이 불편해서 그렇지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냥 자꾸 생기니까 번거로울 뿐이죠. 그러면 요거 세 개의 질환은 만약에 이제 뭐 예방하는 것도 똑같나요? 그래서 뭐 이어폰을 쓰면은 얘네 셋 다 안 좋고 그런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 네, 사실은 귀에 대한 질환들이 상당히 몸의 컨디션을 많이 탑니다. 컨디션이 안 좋으면 그래. 그렇죠. 우리가 뭐 편두통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냥 피곤하면 생기고, 그다음에 뭐 임파선 붙는 사람들도 컨디션 안 좋으면 생기잖아요. 그래서 귀에 대한 어지럼증이나 아니면 이명들도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스트레스 받는 상황에서 꽤 많이 생겨서 사실은 이걸 굉장히 좀 뭔가 리모델링하는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한국 사람은 너무 긴장도가 되게 높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이명이 생기면 이명만 없애주세요.
저는 들리는 건 잘 들려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난청이 있어서 이명이 생기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잘 듣게 해야 되는데 저는 이명만 고쳐주시고 듣는 건 다 괜찮아요. 약간 그런 식으로 우리 어머니한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엄마 지금 이상한 소리 들리는 게 엄마가 지금 말귀도 못 알아듣고 지금 잘 안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자기는 괜찮대. 잘 들린대. 그래서 내 말을 안 들어. 그러면서 이명만 없앴으면 좋겠대. 그런 분들을 보청기 시험 착용해보잖아요. 그러면 끼자마자 이명이 없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끼자마자. 끼자마자. 네, 그냥 끼자마자 사라져요. 그러면 환자 깜짝 놀라요. 없어졌네. 삐 소리가 없어졌어. 그럼 되게 좋아요. 그렇죠. 그리고 대부분의 이명들은 난청하고 동반된 건 답이 명확합니다. 우리가 난청 때문에 생긴 이명 환자들은 약 드시면 안 돼요. 약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뭐 기넥신 같은 거 먹거든요. 은행잎 추출. 이명 때문에요? 네. 혈액 순환을 개선시키면 이명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우리가 뭐 인사돌 먹는다고 이게 잇몸이 튼튼해지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넥신을 먹는다고 우리가 귀가 좋아질 수가 없어요. 좋아질 리가 없잖아요. 아니 그분은 그게 귀넥신인 줄 아는 거 아니야? 귀넥신인 줄 아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그냥 일반적인 이명 환자들은 약을 주기도 하는데 이명에 그러니까 난청이 없다면 우리가 상담 치료가 제일 효과적이고요. 우리가 얘기를 해서 이명이 당신 왜 생겼고 그걸 다른 식으로 강화 기전을 끊어주는 거죠. 바이오 피드백, 뭐 인지 행동 치료하는 그렇죠. 그런 거를 하는 그게 거고. 결국에는 습관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명 재훈련 치료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도 하고 난청이 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럼 그냥 보청기. 보청기 끼면 돼요. 끼면 좋아져요. 할머니들 안 한다. 치매 생겨요. 그럼 할머니가 가서 이제 시험 적용을 가서 갖고 가시죠. 치매 생겨요 하면은 다 영양제도 다 잘 드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네, 치매 되게 무서운 거. 치매가 제일 좀 무서워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무서울 것 같아요. 저도 근데 여담이긴 한데 내가 제 기억력을 항상 되게 좀 강하게 내가 이건 확실한 거야 그러고 있잖아요. 이건 확실히 이건 내가 기억하는데 이거 맞아. 근데 요즘에 들어서 몇 번 틀리고 나서 이게 와이프하고 얘기하다가 몇 번 틀리고 나서 그다음부터 와이프가 얘기하면 아닐 수도 있어.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래서 무서운가 봐요. 점점 기억력이 그치. 떨어지는 게 좋은 느낌은 아닙니다. 선생님 그렇게 20데시벨, 40데시벨, 60데시벨 막 그런 청력 검사 하는 거 있잖아요. 저는 사실 이비인후과를 방문한 지 기억이 안 나거든요. 저는 뭐 감기 걸리면 그냥 셀프 처방하기도 그렇죠. 하고 그다음 뭐 비염이라든지 알러지라든지 그런 것도 없고 하니까 사실 내가 귀가 안 들린다고 병원을 가는 사람은 완전 돌발성 난청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주변에서 데리고 오는 경우가 제일 많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주변 사람들이 인지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하나의 증상이기는 해요. 그래서 목소리가 너무 크다든지 아니면 자꾸 되물어. 그러면 청력 검사를 받는 게 좋고 그리고 이게 한 40데시벨 정도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근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저 청력 검사 좀 받고 싶은데요 하고 이비인후과를 가면 청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근데 청력 검사도 종류가 조금 더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가 한 가지 청력 검사 하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청력을 보고 단어 분별력 보고 다음에 이제 불쾌감 역치라든지 뭐 다른 것 때문에 청력이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뭐 안에 그 세포는 잘 살아 있는지 그런 거 보는 검사도 있고 뇌파 검사까지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다 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청력 검사라고 하는 건 한 4가지나 5가지 정도 항목들을 평가를 하면 다 보험이 되거든요. 비용이 3만 원에서 5만 원 사이 정도면은 근데 이게 뭐 항목이 적어지면 그만큼 볼 수 있는 게 좀 줄어들고 시간은요, 선생님? 시간 얼마 안 걸립니다. 저희가 보통 하면 15분 정도 걸리나요? 아, 그래요? 시간도 오래 안 걸리니까. 근데 뭐 뇌파 검사하거나 그러는 거는 특수한 경우에만 하니까 청력 검사는 비교적 손쉽게 할 수 있고 일단은 뭐 비용도 많이 안 드니까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예를 들어서 뭐 50대 이상, 60대 정도 되면 내 청력이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요즘에 텔레비전 뭐 볼륨을 너무 올리고 있는데 내가 한번 청력 검사 받아볼까? 하시는 분들은 한번 병원 가서 검사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대표적인 또 증상이 내 목소리가 커져요. 내가 내 목소리를 듣거든요 원래. 우리가 말할 때 보면 내가 귀로 들어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박하게, 그러니까 뭐 똑똑하게 말하든지 아니면 뭐 내 말을 들으면서 말소리를 조절하게 되는데 목소리가 커지는 것도 난청의 증상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모임들이 여자가 있는 모임이든 남자가 있는 모임이든 다 점점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그래서 우리가 꼭 룸을 잡아. 밖에 있으면은 옆에 있는 젊은 애들이 우리를 막 이렇게 힐끗힐끗 막 째려보는 것 같아서 항상 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난청이 목소리 커지는 거의 증상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서 목소리 큰 분들을 이제 찾아봤어요. 네. 저희 장모님이 목소리가 엄청 크시거든요. 네.
정말 엘리베이터 너무 근데 그 장모님한테 저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했어요. 장모님이 내가 왜 검사해야 돼? 정상 나와갖고 아무튼 좀 그냥 목소리가 크신 걸로. 그래서 항상 지식은 경계해야 되는 걸로 아무튼 좀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제가 지금도 사과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데 일반적인 증상이긴 합니다. 네네. 소리 커지는 게.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말씀대로 하면 보청기면 치매가 예방된다. Yes or no? 일단 동그라미를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확실하게 없앨 수 있는 거는 강력한 거거든요. 맞아. 유전은 내가 없앨 수 있는 게 그렇죠. 아닌데. 뭐딴 거는 우리가 조절 못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무슨 그 치매 생기는 거에 그런 것들이 있어요. 뭐 몇 번째 항목에는 뭐 사회적 지위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더 이제 뭐 경제라든지 이게 높은 사람들은 여러 작업들을 많이 받고 바쁘게 살아서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유전적 경향 이런 거 어쩔 수가 없잖아요. 1등이 내가 바꿀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게 치매가 난청이 치매를 아예 100% 이제 기여하는 건 아니지만 근데 강력한 걸 한 게 삭제하기 때문에 맞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치매와 난청에 대해서 이비인후과 전문의 이철희 원장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치매는 뭐 우리가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 치료를 해야 되는지 잘 몰랐었는데 오늘 난청을 빨리 진단하고 치료를 하면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잘 들리는 노년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스마트한 질환별 Q&A 권소영 원장의 모든 클리닉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